자,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여기 쇼핑몰에 지금 옵티머스가 한 쇼핑 고객 뒤따라서 3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런 장면이 현실화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전 진짜로 이게 합성이지만 많은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가까운 미래일 것 같은데 앞으로 부의 척도는 옵티머스 보유 숫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 옆집은 옵티머스 세대인데 왜 우린 한 대뿐이에요? 우리 집 가난한 거예요? 막 이러면 이제 아빠가 와이프랑 얘기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옵티머스 2대 추가 주문하자 막 이러면서 하던지, 아니면 우리는 집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린 한 대도 벅차다 얘야,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진짜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이런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가까운 시대가 오는 게 전혀 공상과학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아빠, 우린 왜 부자야? 이제 아빠가 이 옵티머스를 보고 2024년에 테슬라를 열심히 사모았단다.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요거는 조그맣게 제 희망사항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채팅창에도 보면은 진짜 인건비 많이 올라갔고 이 인간 노동력을 많이 대체할 필요성들이 많이 느끼시잖아요. 옛날에는 막 로봇에 대해서 적대감, 거부감, 막연하게 기술이 말이 안 된다 하셨는데 요즘 많이 의견들도 바뀌신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또 주목을 받았었죠. 잠깐 보여드리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옵티머스입니다. 이 옵티머스가 사람이 던지는 테니스공을, 무작위로 던지는 공을, 테니스공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이 되게 엄청 화제가 됐었죠. 제가 이 영상을 제 와이프한테 보여주니까 와이프가 딱 처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 사람도 어려워하는 건데 이걸 로봇이 한다고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 받는 거는 성인, 남성, 여성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 로봇도 이 손동작이 가장 정교하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개되고 이제 난리 났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이게 로봇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원격 조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내년 1분기면은 진짜 원격 조정 없이 옵티머스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미 이제 기술 개발은 됐다. 지금 원격 조정으로 했을 뿐인데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손 관절 이런 게 유연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자유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손이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진짜로 저는 로봇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조그맣게 여기 옵티머스 피규어 이거 일본에서 $40에 판다 그러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옵티머스 현실 되면 막 피규어도 사시고 하겠죠. 이거 여담으로 해본 소리고, 여기 영상 조그맣게 제가 뭐지 했는데 이게 확대해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웃겨가지고 넣어놨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정말 인간 세상, 우리 세상에 빠르게 다가오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당연히 합성이긴 한데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오는 거죠. 이런 로봇도 올 텐데, 춤추는 옵티머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옵티머스가 이제 완전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 이렇게 막 춤추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건 너무 합성티가 나는데, 이 정도로 관절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여기 진짜 집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주방 로봇,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청소는 기본이고 애기 놀아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벌써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진짜 많이 이리저리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 같고, 점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빨래 개는 로봇이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와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요게 24시간 빨래 개는 로봇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의 한 AI 로봇 스타트업이 이번 주에 공개해서 많이 화제가 된 영상인데, 특히 저는 딱 보면서 이제 호텔 이런 숙박업소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인력이 정말 많이 대체되겠다. 그 높은 인건비 부담하는 게 많이 줄어들겠다 싶을 정도로 로봇이 쉬지 않고 정교하게 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격 조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이 광고하는 게, 이 로봇은 당신의 세탁물을 24시간 365일 접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정했다고 밝혔긴 했는데, 아니 설령 원격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인건비가 훨씬 싼 인력이 원격 조정한다면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의 비싼 인건비가 벌써 줄어들 수 있고,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원격 조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은 이제 과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진짜 진짜 숙박업소 그런데 수많은 청소하거나 클리닝 하시는 많은 인력들이 대체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들고, 작게는 가정집들에도 도입이 되면은 빨래부터 세탁물 개고 청소하고 이런 로봇들이 금방 들어오겠다. 이미 로봇 청소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아직까지는 합성이거나 테스트용 영상들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로봇 개를 로봇이 산책시키는 이런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강아지가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반려동물 산책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반려동물 예를 들어서 키운다.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로봇한테 반려동물 산책 좀 시키게 해줘가지고 하면 이거 사람도 필요 없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동물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도 뭐 산책시키거나 보호하거나 놀아주고 올 수 있고, 노인분들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이 이렇게 휠체어로 밀어준다거나 바깥바람 쐬고 오는 것도 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상상력을 좀 더 현실화시키는 걸 앞당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옛날엔 먼 미래 얘기겠지라고 하셨을 텐데, 저도 요즘 보면서 야, 불가능하지 않겠는데, 슬슬 이제 현실화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머스크가 로봇 시대가 24개월도 안 남았다고 그렇게 강조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이런 로봇들이 이제 가정에서 한두 대씩 두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부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집은 여유 있는 집은 3대 설치하고, 좀 여유가 없는 집은 1대 겨우 마련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농담반 진담반이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테슬라 공식 라인업을 한번 업데이트 발표했는데, 역시 여기 조그맣게 확대했는데, 요게 이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서 있습니다. 야, 좀 진짜 제가 2024년 이제 연말에 구독자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자동차 회사가 이제 로봇을 이렇게 라인업에 올린다는 것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한 일 같고, 약간 미래형 회사긴 합니다. 야, 제가 어린 시절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막 이런 사이버캡, 로보택시, 뭐 사이버 트럭, 막 로봇이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진짜 벌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머스크가 향후 12개월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미친 시간이 될 거라면서 오늘 업데이트 버전도 배포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 났다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가가지고 지인분이 테슬라 차 태워주셔가지고 자율주행 체험해봤지만 정말 좋습니다. 진짜 제가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야, 이 진짜 인간은 운전하는 노동에서 해방이다.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운전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빨리 자율주행 우리나라도 도입돼가지고 좀 그냥 편하게 자율주행 자동차 타고, 그 시간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쉰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재밌는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을 완성도 있게 하고 규제 완화돼서 도입되냐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12개월 동안에 미친 시간 될 것 같다. 본격적으로 뭔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로봇인데 인간형이냐 자동차형이냐만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테슬라 재팬에서 일본 처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차량과 동일하게 AI와 하드웨어가 탑재된 게 인간형 옵티머스다. 요거랑 똑같다. 다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본 그 베이스가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굴러가는 로봇인 거죠. 테슬라 자동차는.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거고.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거 매장에 이제 설치된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쿄랑 오사카에 있대요. 궁금합니다. 실물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 이제 로봇의 시대가 올 테니까 혹시 가신 분들은 또 후기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지 머스크가 파격 발언도 하죠.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걸 대비해서 게임 시장도 장악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진짜 머스크가 엄청 지금 사업 영역 확장 속도가 무섭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 운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시간 동안 요 설치된 스크린이든 스마트폰이든 이제 보시면서 게임을 하시든 영화를 보시든 과제를 하시든 화상통화 하시든 업무를 보시든, 이제 결국 운전 노동에서 해방되시는 거고, 물론 운전 즐기시는 분들은 논외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되면 결국 시간이 생기는 건데,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 있지만 결국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수혜주는 게임 회사, SNS, 유튜브, OTT 이런 것들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머스크도 그 시장을 놓치기 싫었나 봐요. 여기 이제 게임 스튜디오 만들겠다. 물론 머스크가 게임 광이기도 합니다. 게임 워낙 좋아하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보긴 어렵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자기들이 만든 게임도 딱 세트로 판매하면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시장도 커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명분은 머스크가 지금 게임 시장이 너무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서 내가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더 선택권을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본인의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에다가 이런 미디어까지, 게임까지도 진출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차, 우주, SNS,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했었고 지금 X로 바뀌었지만 게임까지 장악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연결되게끔 하는 게 머스크 큰 그림인데,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이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린 그 스타링크 위성이 결국 모든 테슬라 제품에 다 연결된다고 하죠. 그 위성 통신이 자동차 테슬라 자율주행에 다 통신이 연결되고, 뭐 로봇도 연결될 거고 인터넷 연결될 거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구나. 단순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뭐 주가 2% 상승, 2% 빠졌어 뭐 이런 거보다도 이런 성장주들은 좀 길게 보는 큰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가 사업 확장도 하는데 지금 장애물도 사라졌고 규제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지금 트럼프가 밀어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자나 머스크를 견제하던 쪽들도 지금 머스크에게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JP모건도 머스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테슬라랑 사이가 안 좋아서 소송을 긴 기간 동안 했었는데 오늘 소송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동안 죽어라 싸우다가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되고 실세가 되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막 이제 서로 지금 소송전이 걸렸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설명하면 길지만 뭐 지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송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하필 딱 이제 소송 취소합니다. 마침 JP모건도 테슬라랑 우호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지금 그리고 머스크가 싫어서 막 광고주들이 트위터, X를 광고 안 하겠다 막 불매 운동까지 했었는데 조용히 지금 광고주들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한때는 머스크가 경영난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X 광고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수혜주가 돼가지고 조용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권력의 힘인가요? 아무튼 지금 트럼프 최대 실세다 보니까 조용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해 제스처까지 돌아오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악재들이 계속 해소되고 있습니다. 규제도 풀어주고 소송도 다 풀어주고 광고주들도 돌아오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물 만난 고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것도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이 지금 최대 연휴 보냈거든요. 추석 같은 연휴, 설 추석 같은 최대 연휴에도 이 기사 제목이 웃겨서 가져왔는데 트럼프 와이프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머스크다. 명절 연휴에도 트럼프 아내 이름이 멜라니아인데 멜라니아 제치고 옆자리, 이거 이제 우스갯소리로 기사에 쓴 거겠죠. 그래서 여기 머스크가 앉아 있는데 명절 연휴에도 둘이 아주 그냥 브로맨스 하듯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실세 이미 계속 입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월가의 긍정론자긴 한데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테크 전문가는 테슬라가 내년까지 2배 충분히 갈 수 있다 해서 뭐 낙관론자긴 한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테슬라가 추월 차선에 올랐다. 그동안 막혀있던 규제가 다 뚫렸기 때문에 추월 차선이 패스트 트랙,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됐고, 사이버캡이랑 자동차 올해 기업 가치만 해도 1조 달러인데 나머지까지 더해주면 2조 달러. 지금 테슬라가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미래 가치 합치면 2조 달러가 적정이기 때문에 내년 12개월 내에 현재 350달러인데 한 600달러 정도 보수적으로 봐도 간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월가 목표치나 추정치는 계속 바뀌니까 그냥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 2배 간다더라, 몰빵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내년에 좀 더 좋을 것들이 많은 게 확실히 빅테크 중에서도 테슬라가 좀 많이 몰려있고 트럼프 2기 수혜주기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하락하던 긴 고생 끝났으니까 조금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로보택시,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시대도 조금 멀지만 올 것이고, 가깝게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자동차용 로봇은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계속 25년, 26년 계속 좀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제가 재밌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진짜 부의 척도가 옵티머스 보유하는 게 현실이 되면 정말 웃길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 로봇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대감으로 반영하니까 미래 성장주나 이런 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